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회가 아니, 처음부터 다시 해.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서영태입니다. 30일 중국 증시는 1% 이상 상승 마감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통화정책에 대한 소식이 투자 심리를 개선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단 마켓 인덱스부터 보면 상하이 종합지수는 1.05% 상승했고요. 선전 성분지수는 1.66% 올랐습니다. 업종별로 가장 많이 오른 거는 전자, 그리고 이제 전기 설비, 발전 설비, 식음료품, 그리고 자동차 이렇게 많이 올랐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홍콩 항생지수는 2%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요 뉴스 중심으로 몇 가지 뉴스 다루려고 하는데요. 중국 인민은행 지금 보도자료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회가 25일 날 4분기 정례회의를 열었고 그 관련 내용에 대한 자료인데요. 인민은행은 핵심적인 단어를 좀 짚어드리자면은 젠츠 온중주진, 이게 이 단어는 중국 경제를 들여다보시는 분들은 한 번씩 들어보실 텐데요. 온중구진이라는 뜻으로서 안정 속에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인민은행도 통화정책을 급하게 바꾸거나 하지 않고 안정을 추구하면서 뭔가 변화를 추구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고요. 여기 안전을 가장 앞에 두고 방향을 급격하게 돌리지 않겠다. 지장완, 급격하게 돌리지 않을 것이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한 통화정책에는 유연성과 정밀성, 그리고 합리성이 필요하고 연속성과 안정성, 지속 가능성을 견지하겠다, 이렇게 메시지를 냈습니다. 또 정책 강도를 잘 장악해서 경제 회복을 지지할 힘을 유지하겠다, 이렇게도 말했는데요. 시장은 인민은행이 통화 긴축으로 돌아설 가능성을 우려해 왔습니다. 그러나 인민은행이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언급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에 전해드릴 소식은요, 공업정보화부가 2021년 8대 임무를 회의 끝에 제시했다는 소식인데요. 공업정보화부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도 비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투자자들이 중국 주식 중에서 기술 기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요. 따라서 궁금해하실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관련 뉴스를 오늘 준비해 봤습니다. 공업정보화부는 28일, 29일 업무회의를 진행하면서 이 문단에 나타난 8가지 임무를 제시했습니다. 하나하나씩 말씀드리자면요. 기초, 중점 분야, 혁신, 그리고 산업체인, 두 번째 산업체인과 공급체인 안정, 그리고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 정보통신업의 질적 발전 추진, 중소기업의 발전 지원, 개혁 예방 조치 보장, 그리고 상시적인 방역 지원, 마지막으로 공업정보화 분야의 14호 규획에 맞춰서 과학적인 세부적인 내용을 제정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논의가 됐고요. 여기 보시면은推动全产业链优化升级, 그러니까 산업체인의 최적화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겠다고 하고요. 또 친환경적인 제조 공정을 실시하고 선진 제조업 발전을 가속하겠다, 이렇게 멘션했습니다. 또 공업정보화부는 디거신능연汽车 产业 集中度, 그러니까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집중도를 높이겠다, 이런 멘션도 했어요. 이 때문에 오늘 자동차 업종이 좀 강세를 보인 게 아닌가, 그렇게 풀이됩니다. 이어서 뉴스 하나 더 전해드리자면요. CNBC는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서 중국 기술에 대한 견제를 이어갈 것이다 라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모아서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기술 산업 견제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인데요.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보다 세밀하고 또 동맹국가 협력을 중시하는 조처를 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자, 캐나다 컨설팅 회사인 CIF 미래혁신센터는 The bullet has left the chamber, 그러니까 총알이 발사됐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관계를 이미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각종 제재랑 행정명령으로 중국 기술 산업을 압박해 왔는데요. 일례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는 미국 정부 블랙리스트에 오르면서 구글의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 시스템을 화웨이 스마트폰에 쓸 수 없게 됐고요. 또 중국 반도체 제조사인 SMIC 중芯거지는 미국 상무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관련 기술이라든가 장비 이런 것들을 넘겨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런 중국 기술을 옥죄는 미국 정부의 기조가 바이든 시대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미국 외교협회의 아담 시걸 디지털 사이버 공간 정책 담당은 바이든 행정부가 앞으로도 기술을 중요한 경쟁 분야로 여길 것이다, 이렇게 CNBC에 말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차이점은 그 과정에 있어서 민간 및 동맹국과 더 협력하고 또 견제할 기술의 범위를 좁혀서 집중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컨설팅 업체 유라시아 그룹의 폴 트리올로 연구원도 국가안보를 이유로 꼭 통제해야 할 기술이 무엇인지는 바이든 행정부 때 더 명확해지리라고 본다면서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미래혁신센터는 또 미국은 선택지가 별로 없다, 중국이 기술을 통해 세계를 지배하도록 두거나 맞서야 한다고 강경하게 표현했습니다. 30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연합인포맥스의 서영태입니다.